나무바다님, 그건요.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 게 국가에서 신천지를 잡아서라도 어떻게든 진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거지. 다른 지역도 마음 먹고 털면 다 털린다고 봐요, 저는. 다 확진자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감염 많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김상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미수님 보입니다. 네, 저도 보입니다. 어머, 걱정 마세요. 깡매님 제가 있잖아요. 하트.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지역, 서울이랑 다른 지역은 이제 시작이죠. 확진자 막 퍼지려면. 보니까, 이미 우리가 전자투표 시나리오 때 예상했듯이 조작 선거를 하려고 하는 냄새가 슬슬 풍깁니다. 이게 전자투표가 안 되면 거소자 투표를 해서라도 격리하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표를 얻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조작하는 표가 많아지려면, 조작한다는 가정하에 많아지려면 격리되신 분들이 많아야겠죠? 네.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셔야겠죠? 그럼 앞으로 거소자 투표를 하기로 등록하시는 할 수 있는 날짜가 28일까지래요. 24일부터 28일까지. 그 날짜 전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야지 저들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보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뜬금없이 조사했는데 몇 포인트 1점 몇 % 올라가지고 더 좋아졌다 막 이런데 이게 사전에 포석을 깔아놓는구나, 조작 선거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문패렴 탄핵님.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서울권이나 다른 지역에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확진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마음먹고 진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확진자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지금 드디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재난, 기본소득 이런 말을 하면서 보니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100만원. 이 51조 원이 땅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닌데, 서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돈을 주자고 하고 있고, 이재명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전 국민한테 100만원씩 주제. 이 돈 땅 파서 나오나요? 다 빚져야 되겠지. 국가 부채가 700조 시대잖아요. 김경수 경남지사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 니들도 다 한통속이구나. 기본소득당, 여기는 전 국민한테 30만원씩 15조 원, 온 국민에게 10일 휴식 30만원 기본소득 지급해야 이거 개돼지로 기들리려고 하는 사전작업이죠. 물론 지금 재난을 준하는 전염병이 돌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급하게 이러한 것들을,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마음에 썩 들지 않아요. 이재용 소카 대표, 나는 이 사람이 솔직히 왜 여기에서 낀가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네, 관종인가? 네, 50만원씩 최대 2천만 명한테 주제. 그러니까 전 국민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인구한테 주자고 하네요. 10조 원, 이렇게 되면 10조 원. 재난기본소득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어려운 국민들이 아니라 거의 절반 가까이한테 주자는 얘기는 그냥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들한테 돈 주자, 이 얘기 같은데? 시대전환, 여기 30만원 곱하기 2에서 비정규직 등 1,400만 명, 이런 8.4조 원이 든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불안정 노동자 기본소득으로 공학 막아야. 네,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효과가 과연 제대로 빛을 발할지, 이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깊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 100만원씩 대구 경북 주민한테 주자. 저는 이분은 그냥 여기 표를 의식한 거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대구 경북에,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이 지금 있는데 거기 도와주면 어르신들은 도와줬으니까 하고 찍어줄 수도 있지 하는 매국노 새끼들.
이라고 간주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이제 드디어 이들이 이재명과 김경수가 노선이 같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재명한테 속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저도 약간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개돼지가 되는 거고, 특히나 이재명이 말하는 거는 지역화폐로 주제. 이거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역화폐로 주자라고 하면 뭐가 되죠? 우리가 디지털 화폐 체제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져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그 익숙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로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그 속내가 그렇게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분권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이따가 지방분권 얘기도 할 거예요. 지방분권 개헌안에 문재인이 개헌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아시죠? 중국의 그 세계적으로도 큰 기업이에요. 거의 1위 기업이라고 봐야죠.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 한국 투자자 유입 전략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또 이런 거에 엄청 호응이 잘 되는 나라죠. 바이낸스가 원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가치 안정화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걸로 어그로 좀 끌었어. 왜냐? 폭등하니까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자라기보다 투기하는 사람들, 그 수요가 컸죠. 투기 수요가. 그랬는데 이제는 그 투기하는 그 수요가 많았었던 만큼 빠지고 하는 것들 물리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범위 나서 굳이 이거를 통화의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등락이 심한데 통화로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 가상화폐 시스템을 제도적으로도 특근법 같은 거 만들어서 제도적으로도 이제 인정하는 흐름을 타면서 스테이블 코인, 가치 안정화폐 1대1이래요. 네. 이 코인과 원화와 1대1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인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화폐의 대상으로 화폐처럼 생각하게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머, 파미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셨어. 오늘 일이 일찍 끝나셨나 보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익숙해지면 이게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했을 때 결국에는 그쪽 노선으로 갈아타는 게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파일을 키우는 게 되는 거고 가상화폐도 그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가상화폐도요. 그리고 지역화폐도 거기에 대한 이용에 대한 익숙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중국의 경제권과 물론 여시제가 말을 했어요. 북한과 우리나라 남한의 경제권, 서울과 평양의 경제권을 하나로 묶겠다. 경제권을 하나로 묶으려면 통화도 하나로 묶는 게 좋겠죠. 근데 얘네들은 평양,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나라와 중국을 잇는 철도를 만들려고 하잖아. 베이징하고 뭐 해가지고 연결해서 거기를 다 엮어가지고 같은 경제권을 만들고 싶겠지. 그러려면 중국의 통화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초석 다지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 투자자를 유입하려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투자자가 원화로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해 바이낸스에서 직접 다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원화를 사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익숙한 한국 암호화폐 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붐이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전문가들 네,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다음 시나리오는 이렇게 익숙해지면 우리가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쪽으로 해서 다 연결이 돼서 중국과 하나의 경제권에 엮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유지하는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가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시도는 좋은데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유지돼야 이게 의미가 있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일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 해당 코인의 사용성이 떨어진다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계속 사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내겠죠. 어머, 태풍 AI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가운 분들이 막 오셨네요. 네, 향후에 바이낸스가 BKRW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엮여서는 안 돼요. 네, 최소한 이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이나 4차 산업혁명을 막을 수가 없고 그 흐름이 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중국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대로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합니다. 자, 이거는 제 이메일에서 캡처한 건데 이메일에서 제목은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경비 외에 다른 일 못해 큰 혼란 예고 이 제목이었어요. 근데 얘 마사지 당한 거야. 클릭을 했더니 제목이 바뀌었어. 내용도 좀 바뀌어서 수정이 됐어.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마사지 당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렸었죠? 그것도 마사지 당했는데 이것도 마사지 당했더라고요. 내용인 즉슨 이제부터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청소나 택배 수령 이런 거 보통 다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죠. 이런 일을 하는 경우에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혀서 주택관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어머, 태풍 AI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낼게요. 반중심리 하니까 힘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령의 경비원분들이 대량 해고 사태가 예상이 되죠. 네. 왜냐, 이런 업무를 다 잡다한 일들을, 허드렛 일들을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고령의 경비원분들을 고용을 했었던 건데, 이런 거 경비 업무만 맡고 나머지 허드렛 일은 별도로 인력을 따로 사용해다라고 하면 굳이 이중으로 돈 들여서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경찰과 국토교통부가 올해 5월 31일, 3월이 아니라 5월 31일까지 이거 행정계고를 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해요. 택배를 못 맡겨? 헐, BBBAA님 택배 많이 맡기셨었나 보다. 결국에는 이 기사에서 원래 뭐가 있었냐면 내용이 이 고령 경비원의 대량 해고로 이어지게 되면서 요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젊은 그냥 그 경비원들을 갖다 앉힐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전자경비, 우리 4차 산업 시내잖아요. 전자경비 시스템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 그 내용이 싹둑 잘려버린 거야. 그 내용이 여기에서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깡매잖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다른 기사를 이렇게 또 훑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여기에는 제대로 된 내용이 나와 있죠. 기존 경비원을 해고하면서 이를 전자경비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경비원들이 해온 나머지 다른 일들은 별도의 용역을 고용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CCTV 감시죠. 책다늘님. 정답. 네, 그렇죠. 지금 얘네들이 하려는 건 다 그거니까. 그렇죠. 네, BBBAA님. 그래서 이 전자경비 시스템 하면 여기도 또 봐봐. 우리가 조국 사모펀드 봤을 때도 얘네 광급수주 주는 거 봤죠? 그렇다고 치면 얘네 전자경비 시스템 회사 어느 회사일 것 같아요? 의혹이 막 냄새가 펄펄 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마스크도 뭐 말이 많은데 의혹이 그냥 의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가짜뉴스라 뭐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 막 이러는데 이제까지 해온 행보가 그렇잖아요. 이 정부에서 헤쳐먹을 수 있는 건 다 헤쳐먹고 있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골수까지 다 쪽쪽쪽쪽 빨아서 먹다가 이게 토 깨야겠다 하면 해외로 튀겠지. 네. 이게 그들의 정체입니다. 중국에 나라 다 팔아먹고. 네, 대한민국 지키시다님. 아주 그냥 이번 우한폐렴을 계기로 한국 모든 걸 다 팔아먹으려는 거네요. 네.
이건 뭐 제 뇌피셜이에요. 그렇다라고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뇌피셜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데이터가 있거든. 그동안 얘네들이 해왔던 행보가 있는데, 아니 전자경비 시스템 그냥 일면식 없구만 이런 데다가 야 너네 잘하니까 너네가 해봐 이렇게 하겠어요? 분명히 뭔가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지들이 뒷돈을 챙겨 먹고 지들끼리 해먹고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의 첨단 감시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중에 하나예요. 뭐 노인보호구역, 스쿨존, 여성 뭐 범죄 예방하는 곳, 뭐 범죄가 위험이 있는 우범지역 이런 데 CCTV 온갖 명목으로 다 깔았잖아요. 이런 데 안 깔 이유가 없죠. 안티차이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잭다넬님, 중국 업체? 기밀을 다루는 기업,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뭐, 관련된 업체가 끼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얘네들이 하는 짓을 보면 다 중국과 어떻게든 엮여 있으니까. 장석연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조국의 사모펀드도 그래서 그렇게 물고 늘어졌는데, 결국은 제대로 물고 늘어지는 정치인 한 명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별도의 용역 고용해서 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맡길 수도 있지 않을까. 자기네들이 아는데 아름아름 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에 더 많은 비중을 두냐면 그동안 얘네들이 워낙 진짜 굳이 숟가락 안 대도 되는 일에 너무 다 빨대를 꽂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만 그래요? 네, BBBAAA님, 친중놈들 너무 싫다. 모든 걸 불편하게 만드네. 네. 이게 또, 근데 자유를 인정하는 측에서 하게 되면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좀 더 편리한 방식을 해서 됐을 텐데, 우리는 정말 불편하고, 안 부드럽게, 거칠게 지금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잭다넬님. 불편하지는 않죠. 오히려 편하지만 우리들의 권리와 정보, 개인 정보를 중국에 넘긴다는 게 짜증날 뿐. 네, 짜증나죠. 화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수 없으면 걸어다니는 장기 저장고가 될 수 있다는 슬픈 현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서 AI 산업 우한 폐렴을 계기로 해서 우한 그 지역부터 해가지고 이 안면인식, 이 솔루션 요거 걔네 한다고 했죠. 원격 의료랑 뭐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걸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에 얼굴 인식 출입 관리 솔루션 뜬다. 야, 진짜 제대로 소름인 게 보세요. 9일 SK텔링크 대표 최영석에 따르면 워크스루 형 스피드게이트 구현이 가능한 당사의 얼굴 인식 출입 관리 솔루션을 찾는 기업 문의가 늘고 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렇죠. 워크스루, 네, 이 스피드게이트는 걸어가면서 서서 이렇게 인증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도 이거 자동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내가 감시당하고 다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전부 다 깔리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기업들에서 일단 이거를 도입해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사전부터 작업이 뭐 이미 진행이 됐던 그런 거더라고요. SK텔링크는 지난해 SK텔레콤이 서울 종로구 소재 센트로폴리스 빌딩에 마련한 5G 스마트 오피스에 워크스루 시스템이 적용된 얼굴 인식 출입 관리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연동한 바 있다. 이미 이거 테스트 다 끝났다 이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는 마포구 소재의 태영 빌딩에도 이거를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안티차이나님, 아 진짜 너무 싫다 감시다해. 저도 그래요. 와, 이제는 근데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 빨리 적응하고
우리가 친밀을 하면서 그 자유진영과 연대를 해서 그쪽에서 기술을 주도해 나가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됩니다. 네, 나무바다님 끔찍하네. 나체로 다니는 느낌일 듯. 네, 맞아요. 블록체인 시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투명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개인의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하죠. 플러스 이거 어디서 보던 내용인데 SK텔링크는 기존 얼굴 인식 출입관리 솔루션에 뭐가 있죠? 체온 감지 기능을 추가해 정상 체온 조건과 얼굴 인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출입을 허가하는 새로운 솔루션도 곧 선보일 계획이다. 잭다넬님, 이거 쉽게 예전에 듀얼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스마트시티에 관한 영상은 그걸 보면 됩니다. 그래요? 소개 감사합니다. 자, 이거 우리 며칠 전에 제가 이거 우한 코로나가 불붙인 중국 AI 기업들의 방역 전쟁, 여기에서 나왔던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때 이 기사, 이거 센스타임 말 좀 줄여야겠다. 보시면 윈텐리페이, 센스타임, 쾅스커지, 바이두 등은 적외선 측정으로 체온을 재는 기술과 안면인식을 결합한 기술을 개발해 방역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센스타임 어마어마하죠. 마스크 쓴 사람도 0.3초 내에 99%의 정확도로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과 발열 측정까지 결합한 장비를 어디에 줬죠? LG전자 자회사에 공급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미 SK텔링크, SK 계열인가봐요. SK텔레콤도 그 카카오랑 지분을 맞교환했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카카오에 텐센트 자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봐도 이건 소름이야. 센스타임과 하남코지는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식별해 공안 등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기술까지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네, 이 기술 얘네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확진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사망자도 더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저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더 크게 확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한 것도. 하나하나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다 그대로 하나씩 하고 있죠. 더한 것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무바라님, 그런 택드립, 여기선 하지마! 하지마! 네. 여기 보면 12층 환자 움직이자 7층 CCTV에 빨간 줄 확 바뀐 서울의료원. 이게 이런 시스템을 하려면 다 CCTV가 이렇게 사진처럼 다 깔려 있어야 되죠. 여기 빨간 줄 이렇게 갔다는 게 확진자가 움직여서 여기를 지나갔다는 거야. 이게 지금은 좋아요. 솔직히 지금은 많이 필요한 기술이긴 한데 양날의 검이죠. 어머, 전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좋은 기술이긴 합니다. 이게 서울의료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니터가 사진처럼 줄지어 있대요. 그래서 긴급 상황이 확인이 되면은 CCTV로 확인이 되면 근무자가 마이크를 통해서 곧바로 담당 의료진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오염구역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CCTV가 없던 병실에는 카메라를 새로 달아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대요. 물론 지금은 저는 저게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게 우리나라 만약에 이거 진짜 그냥 내피셜 시나리오인데 사람들이 얘네들이 플랜 ABCD 중에 전자투표를 안 하고 그냥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뭐 확진자 격리자들만 따로 해가지고 투표해서 그걸로 조작을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만 한다라고 한다면 투표하러 갔던 사람들 거기에 같은 타이밍에 확진자가 한두 명씩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거의 전 국민이 유권 행사하러 간 사람들이 자가 격리 내지는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많은 확진자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게 더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 온 국민이 감시당하는 자가격리자는 또 그 앱 깔아야 되잖아요. GPS 달린 거. 아, 잭다넬님 정정합니다. 듀얼이 아닌 서클 이어진 두세 개 2017년작입니다. 스마트시티가 주는 편리함에 노예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99님 덜덜덜. 네, 이건 정말 가정한 시나리오예요.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굴려봅니다. 네, 이걸 보면서 정말 인간한테 필요한 기술이 되기도 하는데 편리하고 필요하고 좋은 기술인데 이게 또 악용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미리 걔네들이 그러한 영상물을 많이 제작한다는 건 그런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은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에 그런 요소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막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빨리 적응하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까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뒤에 개헌이 있어서 내용을 오래 붙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개헌 내용이 좀 길어요, 막. 네, 잭다넬님. 애초에 스마트시티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 정부가 관리하기 편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 공산당처럼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지금 아웅다웅, 좌우, 반중, 친중, 이런 프레임, 이런 거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성과 악, 정의 막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하나의 이루기 위한 이 전 세계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 아닐까. 네, 결국에는 사람들은 와, 우리는 자유를 쟁취했고, 와, 우리는 보호받고 있고, 와, 우리는 편리함과 혜택을 받고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 개돼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반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게 공산권의 전체주의자들의 저런 거보다는 자유를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분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0.1이라도 생각하는 그 진영에서 하는 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제 내피셜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제목 한마음 아파트 미스터리 주민 66% 신천지 환자 전원 교인 왜일까? 끔찍해라. 그런데 이런 뉴스가 그 전에 있었죠. 입주할 때 종교를 물어봤대. 아파트 앞에서는 포교 활동을 하고. 이거 3월 7일 기사입니다. 안티차이나님, 그냥 전국민 신천지라고 할 빌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도 있어. 야, 쟤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신천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격리 끌고 갈 수도 있지. 아우콩사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이 한마음 아파트라는 데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래요. 입주민 가운데 3분의 2가 신천지 교인이라는데 의문이 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아파트 운영을 맡은 대구시 종합복지관 측이 입주자들에게 이례적으로 종교에 대해 물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99님, 난 저기 조선적 비율도 궁금. 나도 생각을 못했네. 궁금하다. 신천지에도 중국인 있었잖아요, 그죠? 네. 또 아파트 인근에서 거의 매일 신천지 교인들이 포교 활동을 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 그럼 이 한마음 아파트 대구시가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인데 이게 도대체 대구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권영진 대구시장은 부정을 하죠.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 종교 같은 거 확인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종교와 관계없이 35세 미만의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구시가 임대하는 아파트입니다. 입주할 때나
입주할 때 종교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입주자들 얘기는 다르다고 합니다. 아파트 운영관리 주체인 대구시 종합복지관 직원이 입주 당시에 종교가 있느냐고 물어서 이성했다는 겁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에 종교까지 물어가면서 그 입주자들을 모집을 했고, 공고를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문제되는 거 아닌가? 공고는 했나?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신천지 교인이 66%가 있었다는 거, 이건 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걸 물어보니까 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권영진 대구시장이 왜 한마음 아파트에 신천지 교인이 많은지 조사할 여력이 없다. 과연 여력이 없을까? 여력이 없으시겠죠. 네.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짜잔, 이것 때문은 아닐까? 신천지에 대구시장이 표창장 줬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박원순도 2번 줬다네. 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잘라갖고 약간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맨 좌측에 있는 표창장, 여기 보시면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2017년 5월 20일 20일이야? 30일이야? 보자. 6월이네. 6월 30일이네. 5월인 줄 알았는데 6월이네. 2017년 6월 30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신천지 자원봉사단에게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죠? 콩사타님 상도 많이 받았네요. 네, 아이고 뼈 때리셨어. 팩폭. 여력이 없는 건지 맘이 없는 건지 콩사타님. 짝짝짝짝.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좀 많이 했나봐요. 종교단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과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이거를 표벗이나 그리고 유세할 때 어떠한 걸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님도 뭐라 그랬지? 상부상조? 상부상조 했었던 거겠죠. 신천지 단체들은 지역 정치인이나 지자체와도 이런 유대관계를 쌓는다고 합니다. 당원가입, 맞아. 일부 정치인들은 당원가입이나 선거 유세에 신천지를 동원하며 세력을 확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클리어 펀치님, 문재인과 이만희가 악수하는 사진이라고 검증도 안 된 사진 유포하는 우파단체가 있었는데 일부러 우파 이미지 실추시키려고 먹잇감 주는 행위로 보입니다. 사진 속 인사는 애초에 이만희로 보이지도 않은, 그럴 수 있죠. 지금 정부는 맞불 작전, 저는 그걸 연상케 합니다. 마스크, 이번에 마스크 김정숙 친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돌았던 거, 그거 가짜야 라고 하면서 반격 나왔죠. 너네 강경 대응할 거야. 근데 조선족 게이트 때는 조용하더니 말이야. 응? 그건 사실이라서 반박을 못하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불식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맞불을 붙여가지고 요거를 소진시키는 게 아닌가. 산에 불이 날 때도 그렇대요. 한쪽에서 막 타고 있으면 반대편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진시켜버리는, 없애버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진화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하는 방식이 그거랑 유사한 것 같아요. 이거부터 확진자, 자가격리자, 총선 우편 투표로 참여. 8일부터 이렇게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총선 우편 투표. 이거 우리 사전 선거도 마찬가지고 우편 투표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조작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네, 아우콩사탄이 오호 밑밥. 그렇죠. 차라리 총선 미뤄라. 나무바다님 이야기 잘했어요. 제 생각엔 쟤는 총선 미룰 생각이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따 개헌의 부칙을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얘네들은 이미 딱딱딱 언제 뭘 할지 계획을 세워놔서 계획도 거의 다 달성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미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8일에는 우편투표로 이제 자가격리자만 있었는데
병원 생활치료센터까지 확대를 해서 얘기해서 하죠. 거소투표, 거소투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소투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데, 공직선거법상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은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하다. 지난번에 선상 투표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약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거소투표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이래요. 28일 오후 6시까지 구나 시, 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확진자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본 거예요. 얘네들이 조작하기 쉬우려면, 조작하는 게 더 양이 많아지려면, 쉬운 것보다 이제 조작하는 표수가 많아지려면 저렇게 거소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지금 격리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뜻 아닌가? 그쵸,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천지 때리고 대구 때리고 뭐 경북 때리고 다 했으니까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걸로. 또 아까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스물스물 확인되지 않은 곳에 많이 이미 확진자들이 많이 퍼질 가능성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불 떼는구나. 수도권 쪽으로. 맞아요. 이게 이번에 터진 거. 959 콜센터. 대공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티차이나님 조작을 막을 방법도 없어 보이고 눈 뜨고 코 베이겠네요. 아주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네, 아우콩사타님 이쯤 되면 문재인 탄핵도 계산되어 있을 것 같은 내피셜. 네. 근데 탄핵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문재인과 지금의 집권당에 대한 배신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좌우로 보지 일단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파가 어떻게 자시 집권을 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제 친중 세력들이 공고히 하는 거지. 이제 아예 딱 못을 박는 거지. 그런 루트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요거 뉴스 엄청나게 뿌리고 있어요.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캡처한 건데, 뉴스가 한두 개여야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조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무조건 쟤네가 조작해요 이게 아니라 조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개헌, 문재인의 개헌.